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드 채널의 이용석입니다. 네, 그리드의 조승입니다. 그리드의 정의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반떼 N을 리뷰를 했고요. 차량을 논하기 전에 이 N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 N 브랜드가 생긴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5년? 3년? 그러니까요. 이렇게 N이라는 브랜드를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많은 그런 뭔가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겪어내고 만들어진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N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개발 부서가 신설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12년도에 처음 신설이 돼서 바로 차량을 만든 건 아니고요. WRC나 WTCR 이런 모터스포츠에서 활약하면서 얻어낸 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 N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i30N, 벨로스터 N, 그리고 코나 N,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반떼 N까지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유럽 각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이렇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셨죠? 네,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되었습니다. 네. 외관부터 좀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그 벨로스터 N의 이 스머프 색깔, 이 파란색 퍼포먼스 블루 색깔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인제나 기타 다른 트랙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색깔이라 포천에 가서도 생각보다 색깔이 잘 어울려서 이 차는 N 차량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스포티한 좀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색상도 그렇고 또 휠이라던가 브레이크, 차량의 앞뒤 범퍼에 달려있는 어떤 조그만 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차가 N이라는 건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이 모델을 일반 아반떼와 그리고 혹은 아반떼 N 라인 모델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이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 때문에 좀 그래도 아반떼 N은 진짜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하셨을 텐데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 낮아진 모습을 느꼈는데 뭔가 이 넓은 느낌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일반 아반떼 노멀 모델에 비해서는 구분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 돌아가서 배기 머플러를 본다던가 아니면 M 배지를 봐야지만 M 모델인 걸 알 수 있고, 일단 트렁크에 달려있는 리어 스포일러 정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리어 스포일러가 또 달려 있어서 이 차가 확실히 일반적인 아반떼는 아닌 빠른 아반떼구나라는 건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량을 구매한 차량이라서 일반 공도에서도 한 500km 정도 주행을 하고 포천 경기장으로 차를 이동할 때도 제가 주행을 하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일반 모델에 비하면 확실히 좀 딱딱한 승차감은 있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타이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타이어를 얼마나 서스펜션이 트랙 노면 위에 바닥에 잘 눌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쉐린의 PS4S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존의 그 벨로스터 N 보다는 이 커스텀 튜닝에 들어가서 단계를 높이면 조금 더 단단한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타이어가 아무리 좋아도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하거나 너무 부드러우면 사실 그 타이어가 제 성능을 할 수 있게끔 서스펜션이 타이어를 바닥에 눌러줄 수가 없는데 아주 조화스럽게 잘 눌러줬어요. 다만 이제 이 버킷 시트가 조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엉덩이가 낮고 이 무릎 뒤쪽이 좀 높은 구조라서 그거에서 오는 좀 피로감 빼면은 서스펜션의 그런 승차감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일반 공도에서 타본 게 아니라 트랙에서 타본 거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렇게 부드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단단한 것뿐만 아니라 이 코너링 할 때 네 바퀴의 타이어가 노면을 잘 잡고 가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N 모델답게 굉장히 좀 샤프한 맛이 있었고, 저는 벨로스터 N도 소유를 했었고 지금 가지고 있고 아반떼 N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차를 좀 흔들어 봤을 때 혹은 또 좌회전 우회전 혹은 서킷에서 급격한 코너를 지나갈 때 좀 샤프한 맛은 벨로스터 N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3단계로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 3단계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도로에서 못 쓸 만큼 M 모델하고 비교해도 훨씬 무거울 만큼 아주 많이 무거웠어요. 근데 저는 트랙에서 탄 것만 얘기를 드린다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N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코너링 악동이라는 별명을 항상 원하고, 또 일상에서의 스포츠카, 그리고 레이스트랙 주행 능력, 이 세 가지를 항상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주행을 해보니 이 핸들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날카롭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론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N보다는 휠 베이스도 조금 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이 핸들링이 굉장히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잘 선회가 되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제가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반떼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뭐 저속, 중속, 고속 영역대 모두 다 탄탄하고 믿음직스러운 이 운전대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낮은 속도의 이 헤어핀 구간에서는 묵직하게 차량의 앞타이어가 이 돌아가는 걸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피드백을 줬고, 특히 고속 구간에서의 핸들링 같은 경우는 흔들림 없는,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유격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없이 아주 안정적인 이 스티어링 피드백도 제 두 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서스펜션의 튜닝과 뭐 샤시의 밸런스, 그리고 또 타이어의 조합,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튜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아반떼 N에 들어간 같은 엔진을 이 N 라인 모델, 그러니까 M 모델 전 라인업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재원상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수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수치의 차이가 너무나 적게 제 눈으로 숫자가 읽혀졌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수치 이상으로 굉장히 더 가속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새 차여서 그런가? 그래서 아직 좀 뭔가 이 짱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전의 벨로스터 N보다 훨씬 더 가속력이 경쾌해서 깜짝 놀랐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빠따, 이 치고 나가는 힘 자체가 조금 더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공도에서 탈 때도 출력이 전혀 부족한 걸 모르겠고, 서킷에서 탈 때는 출력이 부족한 걸 더 모르겠고,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벨로스터 N과 이제 같이 주행을 해보니까 2단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2단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이제 3단으로 변속이 시작이 되고 3단에서 이제 가속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점점 차이가 나더니 4단 넣으니까 이제 안녕 이렇게 될 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마 일반 도로에서도 아마 뭐 또 한적한 데서 이미 확인해 보신 분들이 벌써 계실 것 같은데, 트랙에서 딱 진짜 확인해 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났고, 코너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고 가속을 하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ELSD가 있긴 하지만 이 좌우 편차의 휠 슬립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좀 느껴지긴 했었는데,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레이스카, TCR 레이스카를 타고
코너링 할 때, 가속할 때 그 발진력의 느낌이 실제로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TCR 경주차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어떤 파워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딱 운전할 때 놀랐던 거는 코너링 중에 딱 가속을 하면 이 토크 스티어라 그래서 토크가 이 토크가 좋다 보니까 이 앞바퀴가 막 차량을 끌고 가려는 견인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 선회하는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레이스카랑 흡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 차량을 튜닝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이 아반떼 N과 벨로스터 N에 대한 이 차이점을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관련된 컨텐츠도 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좀 많이 확인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동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정 타이어랑 순정 패드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가옥 주행을 하다 보면 순정 차량이 갖고 있는 이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조금 지치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포천 레이스웨이에서는 아주 부족함 없이 좋았습니다. 단 이게 영암이나 인제나 용인을 간다면 모르겠어요. 코스의 길이가 길어지고 고속 구간에서 반복적인 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역시나 트랙은 워낙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3바퀴 이상 완전하게 빠른 페이스로 주행하니까 이 브레이크에 좀 저더 현상이 있긴 했지만 뭐 일반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고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거의 못 들었는데 이제 좀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고 이 반복적인 제동이 되니까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는 느낌이 이제 점점 아주 보송보송해지고 이 유격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이거 이제 고속 구간이 있는데 가면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느껴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일반 도로에서는 아무리 반복해도 그거 느끼지 못하실 만큼 브레이크 성능은 아주 훌륭했고 이게 아마 출고할 때 옵션을 모노블록 4P랑 순정이랑 옵션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옵션 안 넣고 주행하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동차 관심 없는 분들은 뭐야 이렇게 뭐 구멍이야 뭐 디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브레이크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또 많은 이 디자인과 뭔가의 이런 설치 기구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 용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브레이크가 많이 성능이 높아진 만큼 그 열도 좀 잘 식혀주는 그런 구조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제가 탔던 차량이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흡기랑 배기의 그 팁 그리고 실내 세미 버킷 시트 그리고 알칸타라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한 3,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돈에 트랙에서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를 구매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벨로스터 N에 비해서 좀 도어수도 많고 해서 실용성도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또 차체 사이즈가 큰 차와 좀 작은 차의 성능적 특성도 있겠지만 뭐 벨로스터나 코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나를 사면 되고 아반떼 N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반떼를 사면 될 것 같은데 타 브랜드의 모델들이 이 교집합이 되는 그 접점을 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격으로 나눠도 이 아반떼 N 모델과 겹치는 또 모델이 없었고 뭐 물론 이제 중고 차량 또 신차랑 비교한다면 또 말은 달라지게 되겠지만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아반떼 N과 접점이 되는 타 브랜드의 고성능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펀카, 트랙 주행을 위한 차량 범주에 같이 들어가는 모델들 중에서는 아마 유일무이한 네,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이라는 브랜드가 뭐 갑자기 이렇게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결코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앞에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 정도의 가치를 하는 차이지 않을까. 뭐 코나 뭐 벨로스터, 아반떼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범주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아반떼는 벨로스터 M과는 사실 좀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다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N은 아반떼 N이고요, 벨로스터 N은 벨로스터 N이다.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는 차량들보다는 현저히 판매량이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성능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여러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이런 차량을 모두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훌륭한 차량을 만들어서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